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뇌관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건데, 뇌관에 기폭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포각을 터뜨리기 위해서 기폭제를 쓰는데, 기폭제를 쓸 때에 그 기폭이 이제 공업용 뇌관이건 전기 뇌관이건 간에 걔가 분포각을 터뜨리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뇌관이에요. 뇌관이고, 뇌관을 보시면 길이가 다르잖아요. 길이가 달라요. 뇌관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뇌관의 번호는 높아지고 커지고 위력도 커져요. 그런데 뇌관의 폭발 모양을 보면은, 뇌관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기 뇌관이면은 전기가 스파크가 아니지. 그 전기 뇌관에서 전류가 흘러가고 필라멘트에 열이 가해져갖고 불이 붙어갖고 기폭제가 터졌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첨장약 또는 점화점폭약이 터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빵 터질 텐데, 빵 터지면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퍼졌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뇌관이 터질 때, 뇌관이 터지고 나서 분포각이 터지게끔 에너지를 가하는 게 3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뇌관이니까 어쨌든 얘가 터지고 나면 열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폭약이 터지니까 그 열이 분포각에 열 에너지로서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얘 뇌관이 터지면서 보시면 여기 파편들이 있잖아요. 금속 파편이 찢어지면서 전폭약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열로써 주는 거고, 하나는 파편이 마찰에 의해서 충격을 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폭약이 터지고 기폭약이 터지고 전폭약이 터질 때 얘도 폭발이 일어나면서 충격파를 줘요. 그러니까 파동같이 이렇게 빵 주는 거죠. 그게 3가지예요. 그래서 뇌관이 분포각을 기폭하는 이유는 3가지인데, 지금 말한 이제 열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관체 파편에 의한 충격, 또는 가스 충격파에 의한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인데, 그러면은 그 각각을 보게 되면은 우선 가스 충격파부터 볼게요. 가스 충격파가 결국은 앞에서 얘가 빵 터졌을 때 여기 바깥에 분포각이 있다 그러면 얘가 빵 터질 때 얘가 압력이 확 발생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발생되죠. 부피가 빵 터지면서 가스가 발생되고 얘가 급격히 팽창을 하면서 압력을 발생시킬 텐데, 그 압력이 요 정도 된대요. 대략 스퀘어 센티미터당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가하는 힘이 이 정도 되고, 결국은 이 압력이 가스 발생이 되고, 얘가 또 발생을 하면서 충격파에 의해서 충격파를 가하는 속도가 요 정도 된대요. 압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 2000에서 3000m/s. 그런데 이 충격작용으로 폭약을 기폭시키는 게 최저값이에요. 그런데 앞에 요 뇌관으로 이 분포각을 터뜨리는데, 이 분포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1번과 2번과 3번이 다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분포각에 들어가는 게 니트로글리세린이냐 아니면은 뭐 암포냐 질산암모늄이냐에 따라서 이 3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 전에 하나 더. 자,
뇌관과 폭약의 수폭거리에 의한 모양은 아래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터지는 모양을 쭉 했는데 얘를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전기가 통해서 기폭제가 터지고 점화전 폭약이 터질 텐데, 첨장약이 터질 텐데,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뚱뚱하게 되니까 봉폭약이 이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게 조금 영향을 받고 옆에 있는 애는 영향을 안 받겠죠. 그리고 얘가 파편이 날아갈 때 옆으로 그 다음에 위로 가겠죠. 뒤로는 안 가겠죠.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얼마큼 날아가냐면 뇌관으로 인한 파편가 1m 떨어진 질산암모늄 폭약도 기폭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한참 나오네. 자, 그리고 열량, 그러니까 영향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열량, 충격파, 그다음에 파편 이렇게 있는데 열량은 이렇게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뇌관의 관체와 호수가 따라야 되는데 뇌관의 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화약에 들어가는 이 양이 커져요. 그리고 관체에 따라서 그 발열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6호 내관인데 철, 알루미늄, 구인데 발열량이 다르잖아요.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메탄가스에서는 발열량이 2,500이 넘어가면 메탄가스에 착화가 된대요. 즉 그러면은 알루미늄 내관은 메탄가스가 있는 곳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고 결국은 탄광에서는 얘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탄광에서는 탄진가스도 있지만 메탄가스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을 채취하는 곳에서는 알루미늄 6호 내관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리 내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00이 넘어가면 착화가 되니까 구리 내관 중에서도 호수가 좀 낮은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뇌관에 대한 기폭작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충격작용, 열작용, 파편작용이 있는데 교질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질산암모늄 다이너마이트는 충격작용은 없죠. 그리고 질산암모늄 폭약은 파편작용만 있고 열작용이랑 충격작용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앞에 뇌관이 있고 바깥에 이제 분폭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폭약이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암포의 장점은 뭐였어요? 둔감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선 암포폭약이 둔감하다는 이유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없기 때문에 공업용 6호 내관으로 한 방에 터트릴 수 없었어요.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면서 예감도가 높아지고 TNT가 들어가면서 예감도가 높아지면서 뇌관 하나로도 터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충격작용, 파편작용, 열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이 7% 이상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감도가 높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해요. 그리고 질산암모늄 다이너마이트도 교질 다이너마이트에 비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이 작긴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질산암모늄 폭약은 니트로글리세린도 얘도 있어요. 근데 6% 이하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감도가 높기 때문에 충격작용, 파편작용, 열작용이 다 작용하지만 질산암모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충격작용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의 함량이 확 낮아지면 파편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관에 의해서 분폭약이 터질 때의 주 효과는 파편작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열작용, 그 다음에 충격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알루미늄 관체를 쓰면은 알루미늄 관체가 멀리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멀리 날아가고 메탄가스가 있는 곳에서
탄광용은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알루미늄 관체를 사용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에너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슉 가면서 부딪혔을 때, 폭약에 부딪혔을 때, 메탄에 부딪혔을 때에 열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질문 넘어갈게요. 공업용 내관이 나오는데 공업용 내관, 전기 내관, 비전기식 내관 세 가지가 나올 텐데 공업용 내관은 도화선으로 된 화약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데 지금은 공업용 내관 전에는 원래 내용 내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관체가 있고 알루미늄 또는 구리 관체가 있고 이거 6호 내관 같은데 길이가 35mm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좀 잘리네요. 길이가 있고 옆에 있는데 35mm면은 6호 내관이에요. 그런데 8호 내관으로 가면은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게 얘만 보게 되면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호수가 달라지면서 폭약에 들어가는 양도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 점착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착약은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랬죠. 기폭약으로만 본폭약을 터뜨릴 수 있다고 하면 첨장약은 필요 없어요. 근데 첨장약을 TNT로도 쓸 수 있고 PETN으로도 쓸 수 있고 테트릴로도 쓸 수 있는데 결국은 본폭약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파편 효과든 열 효과든 충격 파괴 효과든 간에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폭약으로서 점착약을 터뜨리고 점착약으로 가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갖고 본폭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폭발시키는 거고 공업용 내관의 종류에는 종류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공업용 내관을 나누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만든 것처럼 관체를 구리 관체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체를 구리, 철, 알루미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나누고 첨장약을 기준으로 하겠어. 그러면 테트릴로 한 거, 뭐 TN으로 한 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기폭약으로 나누겠어. 그래서 뭐 네온 폭본, 아지화나 폭본, 그다음에 DDMP 폭약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나누는 종류는 구리 내관과 알루미늄 내관 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폭약이랑 첨장약으로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업용 내관의 특징은 폭약을 이제 또 다르게 나눌 수도 있겠죠. 6호 내관이 표준이라고 그랬는데 표준으로서 전폭약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업용 6호 내관으로 터뜨릴 수 있는 폭약과 그렇지 않은 폭약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규격은 6.2mm에서 6.5mm인데 뇌관 번호가 크면 클수록 길이도 길고 위력도 커져요. 그 이유는 길이가 커지면서 기폭량이 들어가는 양이 많아요. 즉 화약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첨장약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서 화약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발생되는 에너지원이 커지고 에너지원이 커짐으로써 본폭약에 가해주는 에너지가 커지겠죠. 길이도 길어지죠. 첨장약은 점화 전폭약이라고도 하고 PETN, RDX, TNT 등이 쓰이고 테트릴도 지금 쓰여요. 기폭약은 네온 폭분이나 질화납, DDMP가 쓰입니다. 네온 폭분은 네온이랑 염소산칼륨이 8:2로 들어갔고요. 1.6g 대 2g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내용 뇌관을 제일 먼저 볼고요. 내용 뇌관이 얘도 발명되고 발전되는 순서가 이 밑에의 그림이랑 같아요. 그래서 노벨이 제일 처음에 그 규조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킬 때 만든 뇌관은 내용 뇌관이었어요. 얘는 단순하게
관체가 있고 뇌홍만 집어넣었어요. 뇌홍. 내용 폭분이 아니고 순수 내용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발생될 때 CO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염소산염 칼륨을 집어넣죠. 그게 뇌홍 폭분이고, 그것도 안 돼갖고 밑에다 첨장약 TNT나 PETN을 쓴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위에서 도화선이 위에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도화선이 타갖고 내려오고, 도화선의 불꽃에 의해서 여기 지금 기폭약 뇌홍이 되겠죠. 또는 뇌홍 폭분이 터지고, 그 밑에 있는 TNT나 RDX나 PETN이 터지게끔 되어 있는 게 공업용 내관입니다. 그러면 혼성내관은 뭐냐? 혼성내관은 기폭약을 쓸 때 내용의 폭분을 쓰고, 그러니까 저기는 순수 내용이고 여기는 내용 폭분이에요. 그 다음에 첨장약을 PETN이랑 TNT 이런 걸 썼는데 그런 걸 안 쓰고 테트릴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혼성내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용 폭분으로만 하기에는 발열량이 좀 작죠. 그래서 내용이랑 염소산 칼륨으로 배합해서 만든 게 뇌용 폭분이고, 혼성내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용내관은 내용만 쓴 거고, 공업용 내관은 내용 폭분을 쓴 거고, 혼성내관은 뭐냐? 혼성내관은 기폭약, 요거 오탄은 아닌데 바꿔주시죠. 테트릴이 YL로 쓰는 데도 있고 IL로 쓰는 데도 있는데요. 관체의 길이가 이렇게 있고, 구리 또는 알루미늄이고, 6호, 8호 중에서 당연히 8호 쪽이 관의 길이도 길고 지름도 길어요. 43, 50mm고 양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내용 폭분이 들어가는데, 혼성내관은 첨장약이랑 기폭약이랑 두 개를 섞죠. 그래서 1:2 정도 또는 1:1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지 8호 내관으로 가면 갈수록 첨장약의 양은 더 늘어나겠죠. 아지화남 내관인데, 뇌용 폭분을 사용을 하면서 뇌용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높은 온도, 그러니까 100도씨 이하의 여름철에 뇌용의 온도가 있으면 자연분해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서 그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염소산염 칼륨을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열량이 낮았어요.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염소산염 칼륨을 쓰고 점착약을 썼지만 기본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상온에서 안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게 아지화납이었어요. 위력이 아지화납이 더 강해요. 혼성내관으로서 높은 발화점을 가려기 때문에 DDMP를 사용하는데, 아지화납 자체가 구리랑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체를 알루미늄으로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관에 대한 기폭작용이 파편에 의한 충격작용, 그 다음에 충동파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 열원에 의한 작용이 있는데, 아지화납으로 쓰게 되면은 구리 관체를 못 쓰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열량도 높아요. 그 때문에 얘는 아지화납 내관은 탄진이 있는 곳에서는 쓰지 못해요. 메탄가스가 있는, 즉 석탄 채취해서 쓸 수가 없는 내관이고, 아지화납 내관을 그냥 알루미늄 내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써요, 얘도. 왜냐면 결국은 유기물에 비해서 유기금속 화합물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지금은 DDMP를 많이 쓰고 있고요. 디아조 디니트로 페놀 내관이라고 하고 짧게 줄여서 DDMP라고 하는데, 기폭약을
내용이랑 아지연합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관에도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1세대가 내용이고 2세대가 아지연합이고 3세대가 DDMP인데 이 DDMP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첨장약으로 테트리를 사용해요. 또는 PETN을 사용하고 DDMP의 장점은 뭐냐면은 뇌용이나 아지연합보다는 둔감해요. 하지만 가격이 싸요. 그리고 위력과 내수성이 좋고 알루미늄과 구리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DDMP 내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DDMP 내관이 주예요. 주. 공업용 내관에서 공업용 내관의 기폭을 우리가 도화선의 불꽃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도화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연소 속도가 100에서 140초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도 그 10초가 굉장히 길고 발표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전기 내관입니다. 근데 전기 내관은 공업용 내관에 단순히 기폭을 시키는 장치 에너지 원으로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내관의 각선에 지금 전기점화 장치를 다치고 그 안에 약을 바르고 공간 부르고를 막아요. 점화형은 티오시엔납과 염소산 칼륨 화합만 면화약 용액으로 반죽을 만들고 백금선을 붙이고 건조해서 고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공업용 내관이 첨정약이 있고 기폭약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공업용 내관은 위에다가 도화선을 끼고 도화선이 쭉 타갖고 도화선에 불꽃이 쭉 타면서 기폭약을 터뜨리고 기폭약이 터지면서 첨장약이 터지는데 그 불꽃의 색이 또는 도화선이 타는 것까지의 시간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장치를 쓰는데 여기에 전선을 두고 가운데 필라멘트를 둬요. 필라멘트를 두고 필라멘트 안에서 열만 가하면 불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필라멘트 바깥에다가 니트로셀룰로스랑 아까 여기 앞에 이름이 티오신산납 우리 그 화학류에 유기금속 화학류의 맨 뒷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개예요, 개. 그래서 얘를 거기다 묻혀요. 반죽 형태로 한 다음에 건조시켜서 묻히고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끝에를 막아버리고 선이 두 개가 있고 필라멘트가 있고 필라멘트에서 열이 가해지면서 그 불꽃이 생기겠죠. 얘를 점화옥이라고 불러요. 점화옥. 연시장치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려화공에서 모르겠네요. 고려화공인지 한원진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좀 따온 거고요. 아마 거기 책에는 출처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있고 전선 옆에 지금 두 개의 전극이 있고 전극 사이에 여기 필라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멘트에서 여기 그 안에 화력이 딱 나고 여기서 그 니트로셀룰로스랑 티오신납이 불꽃이 생기면서 연시약이 쭉 타고 그 다음에 기폭약 타고 그 다음에 첨정약이 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내관이 발명될 때에 전기를 스파크를 튀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우리 가스렌지 브루스타에서 나오는 딸깍딸깍 하는 것처럼 튕기는 거와 열을 가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하이 텐션 캡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로우 텐션 캡인데 지금은 저압 전기 내관이 주로 쓰인다 그랬죠.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필라멘트 안에
가는 암페어랑 이제 사용 전압이 이 정도로 쓰여요. 그리고 발파 작업을 할 때는 휴대용 발파기로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레모아 발파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뇌관이 이제 연시학을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점화옥이 터졌어요. 그런데 점화옥에서 불이 붙었는데 천공을 4개를 두고 만약에 얘를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뜨리는 거랑 순차적으로 터뜨린다고 할게요. 1번 터뜨리고 2번 터뜨리고 3번 터뜨리고 4번을 터뜨리고 싶어요. 제가 의도하게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순차적으로 폭파시키는 거랑 한꺼번에 폭파시키는 거랑 조절하고 싶은데 그거를 연시장치로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를 딱 통하면 4개가 한꺼번에 빵 터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연시장치가 없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리탄의 그 연시장치처럼 점화옥에서 불이 일어나고 여기도 이제 화약이죠. 화약이 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폭약이 터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조금 두고 싶어요. 뭐 10mm per second 아니면 뭐 20mm per second 이렇게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조절을 연시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연시약이라는 게 딜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폭약이 터지기 전까지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화약이에요. 한꺼번에 무너뜨리냐 순차적으로 무너뜨리냐의 장점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내관은 순발 전기내관과 지발 전기내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순발 전기내관은 이 앞에 연시장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옥이 터지고 바로 그 기폭약이 터지게끔 돼 있죠. 그리고 지발 전기내관은 딜레이드 된다고 했으니까 연시장치가 있는 건데 연시장치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화약의 양에 따라서 연시된 딜레이드 된 타임이 달라질 거고 그게 짧으면은 미리세컨드가 되고 크면은 LP가 된다죠. 그래서 짧은 게 보통 미리세컨드 MS 내관이라고 부르고 길게 되면은 지발전기 내관에서 LP 내관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래서 LP 내관과 보통은 이제 LP와 MS로 나눈다는데 LP, MS 또는 DS로도 나눈다고 했죠.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MS와 LP로 나눕니다. 전기 내관에 보면은 MS는 10에서 100m per sec의 간격으로 터지고 LP 내관은 0.1에서 7.5cm 세크에서 사이의 간격으로 터집니다. 색전은 흰색이나 지발전기 내관은 황색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내관의 특징인데 전기내관의 특징은 우리가 전기를 가하고 나서 통전할 때까지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연시장치로도 조절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전기내관의 장점은 정확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점검하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터 미터 통전 장치를 통해 갖고 단락이 됐거나 끊어졌거나 그러면은 확인해 갖고 눈으로 그러니까 그 테스터기를 찍어 갖고 전기가 통하나 안 통하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적 발화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정전기, 미주전류, 천둥 등의 영향을 받고 물이 들어가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물이 들어간 곳에서는 도폭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전기식 내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기내관의 특징은 또 그리고 싸요. 비전기식 내관이나 전자내관에 비해서. 이게 전기내관이 지금은 주로 사용되고 있죠. 순발 전기내관과 지발 전기내관을 보면은 아까 정의에서는 연시장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통전을 하고 나서 기폭제가 터지는 데까지
시간이 간격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데 장점은 뭐냐면 순발 전기 내관은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발 전기 내관은 차례차례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야외 발파, 노천 발파에서 돌을 부시는데 한 번에 이렇게 우르르 무너뜨리는 거랑 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발파를 하는 거랑 돌의 크기가 달라요. 즉 발파를 하고 나서 이 돌을 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을 치워야 돼요. 도로를 뚫기 위해서 내가 산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린 돌이 크기가 너무 크면은 다시 그 돌덩이에다가 구멍을 파갖고 뽀개야 되잖아요. 얘를 소할 발파라고 얘기하는데 대발파는 한꺼번에 많이 부러뜨리고 작은 건 이제 다시 그 작은 거를 큰 덩어리를 다시 잘게 쪼개가 이제 트럭에다 싣고 날릴 텐데 지발 내관을 써갖고 순차적으로 터뜨리면은 돌의 크기가 작아져요. 암석의 크기가 작아지고 얘가 튀는 양이 좀 낮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지발 전기 내관을 쓰냐 순발 전기 내관을 쓰냐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어떤 가공품을 위해서 큰 돌이 필요해요. 큰 암석이 필요해. 그러면 순발 전기 내관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뜨려야 되고 아니야 나는 토목용으로 길을 뚫기 위해서 한 거지 돌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발 전기 내관을 써야 됩니다. 또한 이제 사용 장소에 의해서 비산되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고려되는 곳, 즉 옆에 민가가 있거나 그런 데에서는 순발 전기 내관을 쓰면은 먼지 등이 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발 전기 내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징인데 순발 전기 내관과 지발 전기 내관 안에서도 다른 기능들을 많이 했어요. 전기장치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전기내관의 장점은 정확하고 전기에너지를 쓰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물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미주전류, 정전기, 천둥, 고주파 이런 데서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정전기 MS 내관이나 내정전기 LP 내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걸 낫겠죠. 그런데 당연히 기능이 추가되면 단가는 올라가겠죠.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책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이제 아까 연시내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내관이 있고 요 뒤에 있는 게 각선인데 각선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근데 이 각선의 색깔을 보고 LP내관이겠죠. 근데 여기 지금 지연 시간이 빵인 거 0이고 단수가 1단이라고 하면은 얘는 순발 전기 내관이에요. 그런데 왼쪽에는 지금 MS고 오른쪽은 LP인데 미리세컨드니까 만약에 내가 각선의 색깔이 빨간 녹색이다. 여기 지금 색깔이 두 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 파랑 빨강이 있나요? 파랑 빨강. 파랑 빨강.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저 파랑 빨강이면은 요거가 파랑 빨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MS 내관의 150ms의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발파 시간을 얘와 얘를 차이를 150ms를 주고 싶다 그러면 순발 전기 내관을 하나는 쓰고 하나는 MS 내관을 쓰면은 MS 내관이 약 150ms니까 전선을 쭉 죽여주고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순발 전기 내관이 터지고 지발 전기 내관이 터지겠죠. 특히 내가 고른 게 요 빨간색 7단짜리 쓴다 했다면 7단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수 얘기를 안 했네요.
단수는 지연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1단은 25ms가 1단이에요. 그래서 1단에서 2단 올라가고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올라갈 때마다 25ms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즉 화약의 양이 25ms만큼이 1단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단을 넣게 되면 2단이 25ms네요.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에 올라갈 때 25ms입니다. 자, 지발 내관용 연시약은 전기내관 중에 연시 초시를 조절하는 MS 또는 LP 내관에 사용하는 연시제를 사용해서 기폭 시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옛날에서도 도화선의 길이를 갖고 시간에 맞춰서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파를 하고 두 번째 발파를 하고 싶은데 도화선으로 쓰겠다면 도화선의 길이를 갖고 조절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발생하는 가스와 압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시장치가 발명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연시약으로 그러면 뭘 쓰냐? 그러니까 기폭약에서는 내용폭분, 아지화납, DDMP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첨장약은 PETN, TNT, RDX 또는 테트리를 쓰는데 연시약에는 뭘 쓰냐? 연시약에서는 규소상황화 안티몬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연단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산소가 추진되면 연소가 촉진되는데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3산화 안티몬에다 산소를 조금 포함시켜갖고 터트리면 처음에 이제 화염으로서 얘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시약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가 발생되고 공기가 없었을 때 그런데 이제 질소 분위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넣었고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는 시간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3산화 안티몬. 그러니까 회사마다 달라요. 3산화 안티몬을 쓰기도 하고 다른 물질도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입니다. 회사마다 뭐 3산화 안티몬을 쓰기도 하고 또는 두 개의 배합 비율 또는 유기물을 쓸 거냐 이거는 회사의 기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연시약의 혼합 비율과 발화 온도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산화 안티몬과 실리콘을 갖고 배합을 하는데 7대3, 1대1, 3대7로 하게 되면은 온도는 다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도 온도도 비슷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온도를 조금 높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공기 중에서 했냐 질소에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두 개를 배합했냐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배합했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다 500도에서 600도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점하고는 요거 얘기를 했었고 NC와 티오시안 산납을 얘기했었고 디니트로 레드실란 납이 사용이 된대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연시약이 뭐고 점화약이 무엇인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죠. 그 밖에 전기내관에는 수중용 전기내관과 탄광용 전기내관이 있습니다. 비전기식 내관 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잠깐만요.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 비전기식 내관이 빨리 갈게요. 비전기식 내관은
우리가 전기 스파크를 쓰는 게 단점이 미주전류에 의해서 합선에 의해 그 염려가 있었는데 얘는 간단해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섞어놓은 가스를 튜브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를 낀 다음에 맨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터보라이터 같죠. 그 터보라이터를 탁 키면은 불꽃이 나오고, 불꽃이 나온 게 튜브에 의해서 들어가고, 튜브에서 들어간 게 이 불꽃이 여기에 타면서 점화약이랑 연시약이랑 터지고 기폭약이랑 첨장약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업용 내관에 기폭제를 도화선으로 쓰면 공업용 내관, 전기로 기폭제를 터뜨리면 전기식 내관, 도화선이나 전기식이 아닌 혼합된 가스로서 사용하면 비전기식 내관이라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비전기식 내관 자체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발생된 공업용 내관, 도화선 내관도 비전기식 내관이냐?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죠. 현재 사용하는 내관은 비전기식 내관 중에서 허큐큐트나 아니면 이제 노넬 내관을 쓰는데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분기를 해서 쓰죠. 튜브를 쓰게 되니까 가스로 충진을 하고 터트려야 되니까 분기를 해서 쓰고 앞쪽에 이제 커넥터를 위해서 끼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상업용으로는 한화에서는 하이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고려화공에서는 노넬 내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넬 내관은 노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노넬 내관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비전기식 내관의 장점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도 있어요. 뭐냐하면 만약에 이제 중간이 끊어졌어요. 근데 전기 내관은 테스터 해갖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비전기식 내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선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봐갖고 어디가 찢어졌는지 확인하러 다녀야 돼요. 아니면 가스 압력계 갖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기 내관 같이 이렇게 점검하기가 편하진 않아요. 정밀도도 전기 내관에서부터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안정성은 되게 높겠죠. 결선이 되게 편하고 비전기식 내관의 큰 두 가지가 허큐테트 내관이 있는데 허큐테트 내관이 요거예요. 요거.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튜브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죠. 그리고 두 개가 합치면서 바깥에서 이제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니까 쭉 그 충전된 가스가 충전이 됐으니까 충전이 완전히 되고 난 후에서 불꽃이 여기 와서 화염이 발생가 되겠죠. 그러면서 점화약이 타고 연시약이 타고 그 다음에 기폭제가 타고 첨장약이 타요. 점화약이랑 연시약의 크기를 조절해서 얘도 발파 단차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자, 그리고 폭발가스의 속도는 2500m/s고 튜브 내에서 존재하니까 수소랑 산소를 만약에 사용했다 보면 폭갱파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허큐투트는 비전기식 시스템으로 뇌관 발파기 등으로 되어 있고 뭐 요거는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쓴 그 비전기식 내관이 있는 상태에서 있고 비전기식 내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전기식 내관에 허큐투트가 있다는 걸 아시고 노넬 내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얘의 장단점 그 다음에 구조 정도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전기식 내관이고 다음 시간에는 화약용 안정도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